안녕하세요. 전문의가 전하는 소중한 의료 정보 명의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미란이고요. 저희 과 송기현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송기현입니다. 자궁 근종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고 이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송기현 교수님과 함께 자궁 근종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에서 자궁 근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김미란 교수님이 하신 국책 연구를 보면 근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은 40대로 15년 동안 3.3배 증가했습니다. 매년 1000명당 14명 정도가 새로 생기고 있는 셈인데 자궁 근종이 있는 여성들의 18% 정도는 임신율이 적게 보고되어서 만혼과 더불어 출산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료진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송 교수님, 도대체 자궁 근종은 왜 생길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근종을 일으키는 원인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임기거나 임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인종, 가족적 측면 여러 가지 원인이 고려되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 뭐가 강력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너무 늦게 병을 키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자궁 근종을 의심하고 병원에 와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종의 증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생리과다, 부정출혈, 생리통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종이 커져서 주변 장기를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근종이 장을 눌러서 변비, 복통, 골반통을 일으키거나 방광을 눌러서 소변을 자주 봐도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신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난임, 불임, 또는 임신이 되어도 조산, 유산, 산후출혈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과 난소의 건강 상태를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궁 근종이 의심이 되면 먼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은 초음파를 다시 봐야 하는 것인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종은 자궁 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리할 때 떨어져 나가는 가장 안쪽 내막에 있는 내막하 근종이 있고요. 중간 근육층에 있는 근종이 있고 자궁의 바깥쪽에 모자를 쓴 것 같이 있는 장막하 근종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하 근종은 크기가 작아도 생리과다, 부정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위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환자에 따라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정밀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 쪽으로 접근해서 수술할 수 있는 자궁 내시경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음파는 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려면 치료를 진행할 해당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궁 근종 치료 과정에서 MRI는 왜 찍어야 하는지요? 근종의 크기가 작거나 개수가 적고 단순히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면 초음파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그림을 음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종의 정확한 위치와 개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MRI는 근종이 불임 또는 난임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개수가 몇 개인지 혈관이나 나팔관 아래와 같이 수술할 때 어려운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MRI는 근종의 악성이나 변성 여부를 미리 추측해 볼 수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는 MRI를 확인해서 근종의 상태를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수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수술하기 전에는 MRI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이 발견되면 이게 암이 되는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이게 암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근종이 악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많게는 500명당 1명, 적게는 10,000명당 1명에서 수술 후에 암 조직이 발견됩니다. 근종이 있을 때 악성일 가능성은 1% 이하입니다만 이것은 확률의 이야기일 뿐이고 아무리 확률이 1%여도 본인에게 생기면 100%인 셈이어서 수술 전에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궁근종이 있으면 악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시에도 조직이 뱃속에서 퍼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폐경 여성 또는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이를 더 경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종이 발견되었을 때 교수님, 보통 어떤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시나요? 근종의 치료는 크게 경과관찰, 약물치료, 수술치료, 시술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종의 위치와 개수, 증상에 따라서 임신을 원하는지, 폐경이 가까운지 또는 환자의 치료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곤 합니다. 근종의 크기가 작아도 위치가 안 좋으면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임신을 원하는 여성인데 임신에 방해되는 위치에 근종이 있거나 출혈, 통증, 압박 증상, 빈혈 소견이 있거나 근종이 너무 빨리 커지거나 악성이 의심될 때 또는 폐경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계속 지켜보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 대상이 됩니다. 딱 몇 센티미터가 되면 수술한다와 같은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내진과 초음파 소견을 통해서 수술이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 이외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출혈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생식샘, 분비 호르몬 억제제와 같은 신약이나 미레나와 같은 호르몬 루프, 피임약, 지혈제 등을 사용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사용 중이나 한국에서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국내에서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혈 증상과 더불어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치료 중단 시 근종으로 인한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에는 부적합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자궁근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술들도 시행이 되는데요. 교수님, 자궁근종 시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술은 크게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색전술이나 하이프 시술, 근종이나 자궁 내막을 태우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들은 폐경에 임박한 여성이나 출산이 끝난 여성 등에서는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색전술의 경우는 5년 내 38%, 하이프는 54% 정도에서 재시술이나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에는 개복, 또 복강경, 로봇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방법과 또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궁을 절제하면 폐경이 된다, 호르몬을 먹어야 한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신을 해야 하는 여성에서는 근종만 떼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근종을 다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다 제거한다고 해도 새로 생기는 근종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종만 떼내는 수술은 자궁 절제술에 비해서 더 까다롭고 출혈도 많고 회복도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근종만 절제하는 경우에서는 위치나 개수에 따라서 자궁 내시경, 개복, 복강경, 로봇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정교하게 봉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파묻혀 있거나 개수가 많거나 임신해야 하는 여성에서는 로봇 수술과 개복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복강경은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봉합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지혈을 하거나 지혈이 안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복 수술은 회복이 더디지만 근종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좋은 선택 방법이 되고 로봇 수술은 회복도 좋고 수술도 깔끔하게 되지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궁을 절제, 적출하는 경우는 임신과 생리는 못하지만 호르몬은 난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만 제거하고 난소를 살려놓는 경우에는 폐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본인 난소 나이에 맞게 자연적으로 폐경이 되었을 경우에 유방에 더 안전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는 젊으신데 난소까지 제거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지만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심혈관계,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임신도 고민입니다. 자궁근종 수술 후 임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임신했다면 분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할 때 더 정교하게 봉합을 해야 하고 유착 방지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종 수술을 하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셔야 하고요. 임신한 경우 담당 상과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왕절개 방법을 선택하셔서 임신이나 분만 중 자궁이 파열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수술 소견이나 영상을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오늘 자궁근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교수님과 같이 좋은 기회에 근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자궁은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에게 자궁 건강은 아주 중요한데요. 자궁에 대한 정기검진 꼭 챙겨주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로 소중한 자궁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